그녀는 너무 많은 눈이 오고 추운 날씨라 이불을 2개나 준비해달라고 숙소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는 숙소 주인에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밤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유명 잡지 회사에 다니는 캐서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빙판 위에서 타는 스케이팅의 매력에 빠졌었습니다. 그 열정은 시간이 흘러 스케이팅 선수로서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저는 여러 국제 대회에 참가하며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팎에서의 경험은 제게 예상치 못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선수로서의 역량이 다른 이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성격상으로도 경쟁적인 환경을 장기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마주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스케이팅에 대한 사랑과 동계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남아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했고, 결국 스포츠와 여행에 대한 열정이 저널리즘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동계 스포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잡지 회사에서 동계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작성하는 저널리스트로 새로운 경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은 저에게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동계 스포츠 체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더 이상 경기장의 경쟁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저에게 더 잘 맞았습니다. 동계 올림픽과 같은 큰 이벤트를 취재하며 스포츠의 아름다움과 각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달하는 것은 이제 제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수로서의 경험은 저에게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와 동계 스포츠가 갖는 독특한 매력을 이해하는 데 깊이를 더했고, 이제 저는 그 열정을 글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이 아닌 실패에서 더 큰 교훈을 얻게 되며 그것이 새로운 꿈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저는 스케이팅 선수와 저널리스트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는 단순히 경기가 열리는 장소를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자연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각국의 독특한 동계 스포츠 문화를 체험하고 그것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평창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은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과 함께 스피드 스케이팅과 같은 스포츠를 통해 그 나라의 역동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방문한 국가들 중에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이 동계 스포츠, 특히 스키와 스노보드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눈 덮인 산맥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독자들에게도 그 짜릿함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행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동계 스포츠가 단순히 경기를 넘어서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저는 독자들에게 각국의 동계 스포츠를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글을 통해 독자들은 멀리서만 바라보던 동계 올림픽이나 다른 대회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계 스포츠가 갖는 독특한 매력과 그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아름다움을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케이팅 선수로서의 제 경험은 제가 여행하고 글을 쓰고 공유하는 데 있어 항상 귀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여러 국가 중 한국의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을 구경하러 가서 놀랐던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국 동계 올림픽에 가기 위해 하나부터 10까지 저와 같이 동행할 직장 동료 샤론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온라인 상의 정보가 풍부해 한국 방문 준비가 의외로 순조로웠습니다. 연락처부터 이메일, 전화번호, 교육시설, 숙소, 방문할 만한 문화 유적지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번거로운 여행 안내서를 뒤적이며 불확실한 예약의 골머리를 앓던 시절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마치 한국이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따뜻하게 맞이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샤론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희가 탄 비행기는 인천의 번화한 국제공항에 내렸고 그곳의 효율성과 현대적인 모습에 바로 매료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샤론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평창으로 바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알게 되었고 이에 깊은 경외감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도시의 주요 공항과 작은 도시들 사이에는 이렇게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교통수단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방문해도 중심지에서 지방까지 이어지는 교통수단을 쉽게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보통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시내 교통수단을 찾아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평창뿐만 아니라 울산, 광주, 부산 등 다양한 도시로 바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정책과 노력을 잘 보여주는 예였고, 저는 이러한 편리함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특히 미리 쉽게 예약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무진 버스가 평창에서 정차했을 때 버스 직원이 보여준 작지만 의미 있는 친절한 행동에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모두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깊은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예였습니다. 깊은 배려에 저는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물리적인 도움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보통 짐을 옮기는 일이 개인의 몫으로 여겨지며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직원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리무진 버스에 편안히 앉아 인천의 도심 풍경이 점점 한국의 조용한 시골 풍경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여정의 편리함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목적지까지 무리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모습에서 그들의 선구적인 안목과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평창에 다가갈수록 기대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한국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부터 강원도 평창에서의 동계 올림픽 준비 상황과 현지 분위기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때 동계 스포츠에 대한 한국의 열정과 헌신은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죠. 이번 방문은 제게 단순히 올림픽을 참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의 경기를 보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고 어린 시절 꿈꿔왔던 올림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스케이팅 실력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그들의 능력을 확인해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 그들의 실력이 단순히 좋다는 것을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한국 선수들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정확하고 유연했으며 경기 중에 보여주는 전략적인 판단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저는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과 경기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 선수들의 팀워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개주 경기에서는 그들의 완벽한 호흡과 서로를 위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도 팀원들과의 조화를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한국 선수가 경기 후 상대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우정을 잃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모범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스케이팅의 진정한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스케이팅 선수의 꿈을 가졌던 저로서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이 제게 큰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이제 잡지회사에서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삶을 살아가면서도 스케이팅과 스포츠에 대한 저의 열정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메달을 획득하는 걸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런 호기심과 열망이 섞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빙판 위에서 이루어낸 꾸준한 성공은 쇼트트랙계의 전설과도 같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직접 보고 느낀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직접 본 것이었죠. 저는 우연히 한국 스케이팅 팀의 훈련 세션을 관람할 기회를 얻었고 그들이 정말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선수들의 집중력과 헌신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훈련 과정은 체계적이고 엄격했으며 각 선수는 자신의 목표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코치와 선수 간의 소통도 인상적이었는데 서로 격려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강한 신뢰와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선수들의 기술 연습이었습니다. 정밀한 스케이팅 기술과 전략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진행되었고 선수들은 각각의 동작을 수백 번씩 반복하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반복 훈련 속에서도 선수들의 집중력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또 다른 강점은 체력 관리였습니다. 체력 훈련 세션에서는 선수들이 한계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정신력에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체력 훈련은 경기 중반과 후반에도 지치지 않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스케이팅 선수들이
왜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밖에 없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엄격한 훈련,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강한 정신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저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것 이상의 귀중한 경험을 얻었고, 이는 제 삶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쇼트트랙 경기를 다 보고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을 접질려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한국의 올림픽 관리자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깊은 인간적 배려와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는 당황스러움과 고통 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한국 관리자가 바로 제 곁으로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제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조치를 취해 주었고, 즉시 의료팀을 호출해 제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제가 의료센터로 옮겨지는 동안 계속해서 제 곁을 지켜주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배려심과 세심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거나 아픔을 호소할 때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때로는 몸짓으로도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그의 인내심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발의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아서 반깁스를 하여 지내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치했다면 접질려진 발로 인해 이번 한국행에서 많은 고생을 했을 텐데, 한국 관리자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해서 크게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제 곁을 지킨 한국의 올림픽 관리자와 의료팀,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인간적인 연대와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장벽을 넘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 관광객, 한 외국인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저를 한 가족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배려심,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세심한 주의 깊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질은 한국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매력의 일부이며, 저에게는 캐나다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하나 한국에서 경험한 흥미로운 이야기 드려볼게요. 평창에 예약한 숙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의 숙소에서 머물고 싶어서 예약을 했는데 신기했습니다. 숙소의 한국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 것이었어요.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은 침대가 없다는 아쉬움을 달래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의 진수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저와 동료 샤론은 이 새로운 경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피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체험한 데 대한 경이로움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평창의 간소한 숙소에서 온돌의 따뜻함을 느끼며 그 소박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에 대한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며 일반 가정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숙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나는 부드러운 복사열을 제공하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정말로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잠자리가 불편하리라 예상되었던 실망감이 문화적 발견과 편안함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닥에 임시로 깔린 침구에 나란히 누워있는 동료 샤론의 얼굴에서 안심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온돌의 따스함이 몸을 스며들어 하루 동안의 여행과 활동으로 인한 피로를 완화해주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고대 한국의 발명이 단순한 체온 유지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느꼈던 따뜻함과 환대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에너지가 완전히 충전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거나 차가운 바람을 피해야 한다는 흔한 불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온돌 바닥 위에서의 수면이 얼마나 편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고받아졌습니다. 심지어 함께 온 샤론은 캐나다로 돌아가면 자신의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고 농담을 던졌죠. 온돌에 대한 이야기는 아침 식사 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사용해 온 온돌은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던 저는 전날 아주머니에게 추우니깐 이불을 하나 더 달라고 했었는데 숙소 주인 아주머니는 따뜻할 거니 하나 더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완고히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이불 2개를 덮고 자려고 했지만 온돌방이 너무 따뜻하여 결국 이불 하나만 사용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머쓱해서 숙소 주인분에게 온돌 시스템에 대해 칭찬을 드리며 주인분 말씀대로 이불을 하나만 쓸 걸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멋쩍은 웃음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주인 숙소분은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호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혹시나 덥지는 않았는지 불을 줄여줄까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지만 저는 딱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머물면서 있는 동안 폭설이 왔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 대응하는 속도가 정말로 눈부셨습니다. 제설 작업에 투입된 제설차와 인력들이 도로와 보도 위에 쌓인 눈을 매우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 속도만이 아니라 전체 작업의 조율과 조직성이었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자마자 즉시 동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보여준 정밀하고 체계적인 작업은 공공의 안전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사례였습니다. 도로를 통행 가능하게 만든 것은 물론 노력이 거의 들지 않는 방식으로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레벨의 준비성과 신속한 대처는 명확한 계획과 인프라 자원에 대한 깊은 투자의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제설차 대신 포크레인 여러 대가 눈을 치우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으나 실제로 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제 의심이 즉시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상자나 자재 운반에 사용되던 포크레인이 이번 작업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며 효과적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운전자들은 정밀한 조작과 높은 효율로 대량의 눈을 신속하게 제거해 길을 빠르고 민첩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자원을 활용한 방식은 예상외로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일부 제설 작업에 투입된 차량들이 일반적인 산업용 트럭이 아닌 아우디나 벤츠 같은 고급 자동차를 개조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광경은 저에게 큰 놀라움과 인상을 남겼습니다. 캐나다에서조차 쉽게 타보기 어려운 고급 차량들이 제설 작업에 사용되는 것을 보며 한국의 경제 수준과 삶의 질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큰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국가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아이스링크 경기장 같은 시설을 여러 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보며 이러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공공 서비스의 관리와 기상 문제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지역 사회 복지에 대한 강한 중점은 저희가 겪은 경험을 통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폭설과 같은 자연 장애물이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평창시의 행정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보며 깊은 감탄과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도전을 원활하게 극복하는 능력은 단지 인상적인 것을 넘어 감동시켰습니다. 올해 우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 다녀왔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들 한국에 놀러 가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쓴 한국 동계 올림픽에 대한 잡지 글도 인기가 있어 이로 인해 캐나다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맛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소개해봤어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까지 해외에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